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런징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런징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런징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면 안 되는 곳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겪은 일일까요, 이게? 제주도에 거기까지. 학살? 제주도에서 겪은 일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되게 좋은 곳인데 가끔 이렇게 귀신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런지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12년, 13년 전 이야기고요. 제가 중3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막 시작할 때쯤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학교가 빨리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끝나가지고 친구들이랑 그리고 절친 3명이 해가지고 친구네 집에서 이제 놀자고 친구가 꼬셨고요. 그러고 나서 친구네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책가방도 메고 이러고 친구들이랑 떠들면서 집을 향하고 있는데 태풍 초반이라도 제주도는 비가 엄청 내리고 그리고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마음에 그냥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네 집에 아무도 없고 하니까 셋이서 막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친구들 3명이서 개구쟁이처럼 이렇게 놀던 시기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야, 낭만을 지켜보자 이러면서 나가자고 한 거예요. 예. 비도 오고 태풍도 부는데 나가자고 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비 맞으면서 이것저것 한번 돌아다녀보자 이러면서 교복을 입은 채로 밖으로 나가는데 제가 사는 데가 시골이다 보니까 막 골목골목 다녀보고 그리고 바다도 가보고 그리고 산 쪽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생전 그냥 보지도 못했던 마을의 풍경이나 그리고 비 오면서 바다 위에서 뛰어놀고 그리고 산에서 막 흙탕물에 뛰어 들어보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놀다가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마을 외곽까지 가버리게 된 거예요. 원래 마을 사람들도 마을 외곽을 잘 안 가는 곳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좀 안 좋은 소문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피하는 곳이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외곽까지 갔는데 살짝 어둑어둑 해가지고 날도 추워지고 이제 바람도 점점 심해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들 보고 야, 이제 우리 집에 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저기에 폐건물이 있다. 근데 친구들이 다 그쪽을 보는데 폐건물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거기에 건물이 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쪽에 딱 보니까 건물이 있고 이게 조금 의심은 됐지만 그 당시에 비도 맞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추운 거예요, 너무. 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그래, 가서 비라도 피해보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조금 천천히 가고 있는데 낡은 건물 1층짜리 건물이었고 그 건물은 홍유리로 돼 있는 그런 낡은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멀리서 봤을 때는 그 안에 길고양이나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건물 안에서. 네, 건물 안에서. 예. 그래가지고 저기 길고양인가 강아지인가 뭔가가 보이네 생각을 하다가 이제 중간쯤 가니까 살짝 사람의 눈 같은 걸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저게 뭐지? 하다가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천천히 와? 빨리 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친구들한테 조금씩 끌려가듯이 가다가 조금씩 가다가 한 100m도 안 된 시점에서 그게 완벽하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 눈만 보여요? 네, 눈만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부터 제 몸이 얼기 시작하더니 친구들이 조금씩 제 손을 잡고 뭐해, 빨리 가자니까 이러면서 저를 끌고 가듯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얘들아, 빨리 가자, 그냥 우리 집에.
막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 아, 야, 여기까지 왔는데 뭘 어디 간다 그래. 그냥 저기서 비 좀 피하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진짜 거의 질질 끌려가듯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건물 바로 코앞까지 왔는데 점차 가까워지는데 그 건물에서 사람의 눈이 번뜩 나오고 그리고 그게 눈들이 점점 촘촘히 바뀌더니 그 눈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와, 소름 끼쳤다. 예. 그래가지고 건물 앞에까지 왔는데 그 눈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게 딱 보이니까 압도감과 동시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제가 소리를 질러보면서 화를 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진짜 애들아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가자니까? 이러면서 제가 진짜 친구들을 손을 잡고 당기면서 집을 이제 향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아, 여기까지 왔는데 왜 자꾸 그래? 막 이러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진짜 너 이렇게 하면 나 너랑 안 놀 거다. 오늘 이후로 너 나 보기 싫냐?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그 친구는 이제 포기를 하면서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면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집 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친구들 둘이서는 앞장서 가고 있고 제가 뒤에서 멍을 때리면서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친구 둘이서는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정신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벙져 있었고요. 근데 그 친구 아까 저를 끌고 가려고 했던 친구가 야 근데 거기에 건물이 원래 있었냐? 내가 생각하기에도 거기가 건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궁금은 했었어. 너만 없었으면 거기 한번 들어가 보는 건데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벙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말이 들리든 안 들리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듯이 그냥 벙져 있는 상태로 얘들아 그냥 이제 집에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 세 명이서 헤어지고 천천히 집을 가고 있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가 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때 당시엔 저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부모님이랑 이렇게 다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오자마자 그곳이 어딘데 네가 가냐고 오? 너 지금 저승길 갈 뻔했다고 저승길을 막 그러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지? 근데 저희 할머니가 무속인이시거든요. 그때 당시엔. 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가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귀신들은 너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엄청 혼나고 막 이렇게 있다가 풀이 죽어있는 상태였고 그러고 나서 샤워를 하고 밥을 다 같이 먹고 하는데 잠자리를 준비를 하고 밖에서는 막 바람 소리 쾅쾅쾅 들리고 그리고 비도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이불자리 쏙 들어가려고 이제 딱 누웠고 자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입을 거드시면서 너가 갔던 곳 가봐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너가 갔던 곳 내가 가봐야겠다 이렇게 하시고 너가 가서 안내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풍 부는 날 굳이 가야 되겠냐? 그래도 위험하지 않냐? 근데 그때 당시에 볼라벤이 엄청 큰 태풍이었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는 막 매미 다음으로 큰 태풍이었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했었던 당시였고 심지어 그때 정전까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할머니가 나는 무조건 가야겠다. 너가 앞장서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앞장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약 15분, 20분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할머니랑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달려! 막 이러는 거예요. 네가 갔던 곳인데 네가 모르면 안 되지. 빨리 달려!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할머니가 되게 상냥하시고 저한테 아이고 애기야 막 이럴 정도로 되게 상냥하시고 막 그런 분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너 이렇게 하면 혼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습의 할머니를 처음 보기도 했었고 솔직히 저는 그 눈동자를 본 이후로부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근처도 가기 싫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 건물이 아직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가는데 그 건물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뭐야? 사람이 서 있는데 이건 귀신 같은 것도 아니었고 이건 100% 사람이다 생각이 들었던 게 형체가 그대로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왜 사람이 있지? 싶었는데 점차 다가가니까 그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할머니가 저를 미치시더니 달려가시면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고 엎어뜨리시더니 막 방울 같은 걸 엄청 흔드시는 거예요. 예.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오색천도 찢으시고 부적 같은 것도 태우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굿할 때 많이 봤던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두워서 잘 못 봤는데 이제 다가가니까 제 친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아까 저랑 갔던 친구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가 홀렸다고, 귀신에 홀린 거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친구 죽기 직전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데 함부로 가는 거 아니다 하면서 혼을 내시는데, 근데 그 와중에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네. 방으로 흔들고 막 오색천을 찍고 부적을 불태우고 막 이러니까 친구가 기절을 한 거예요. 정신을 잃은 거죠. 예. 그 상태로 제가 친구를 얻고 저희 집으로 갔어요. 저희 집으로 갔는데 친구가 깨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왜 너네 집에 있냐? 우리 아까 학교 끝났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 친구는 이미 그 근처에 갔을 때부터 홀려 있었고 제 말에 흔쾌히 동의를 해줬고, 그리고 비 오는데도 이곳저곳 놀러 다녔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뭐 한 게 저희가 태풍 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건물이 보이는데 거기 가서 비를 피하자? 이제 태풍이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저희는 비를 피하려고 거기에 2, 3일 동안 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얘가 귀신에 홀렸고 나랑 친구들은 이제 저승길로 갈 뻔을 했고, 그러고 나서 할머니한테 엄청나게 혼을 나고 나서 앞으로 거기를 가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가 옛날부터 막 도깨비터다 뭐하다 이런 식으로가 너무 많았었고, 그걸 동네의 사람들 몇몇들도 그걸 다 보셨다고 할 정도로 좀 유명한 얘기였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20살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아예 이제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었고요. 도로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건물조차 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죠, 이제. 절대 가면 안 되겠네, 여기. 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할머님께서는 네. 왜 여기가 저승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가면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하신 적이 있나요, 따로?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곳은 사람이 많이 죽었다 막 이런 곳이었었고, 사람이 많이 죽은 곳에는 저승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기를 살려달라듯이 저를 쳐다본 거였다 하는 거였고, 너를 내가 잡아가면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거기는 사람이 실종되는 곳으로도 유명됐고요. 그러다 보니 그 실종된 사람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야, 섬뜩하네 이거. 네. 그러면 그 눈을 먼저 보셨으니까 다행인 거지. 이거 네. 안 봤으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대부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도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흉가나 폐가나 이런 데는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네. 문을 딱 열고 발을 이제 넘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경계래요, 경계. 그 경계를 넘어오기만을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바깥에 있으면 어떤 힘을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섬뜩하네. 여기가 뭐 불리는 이름이 있나요? 네. 이곳은 제주도의 학살터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학살터. 옛날에 이제 학살 사건이 있었던. 네, 맞습니다. 와, 무시하네 이거 진짜. 그러면 무당의 이제 손자로 지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당은 제주말로는 신방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쵸. 신방이라고 표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겪었던 일들도 있나요? 다른 일이? 제가 직접 본 것도 있었고, 오! 저도 귀신을 보는 입장이기도 했었고요. 한때는? 지금도 가끔씩 보긴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요. 왜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옛날에 아까 죽을 뻔했던 친구가 저를 귀신을 보는 애로 생각했던 계기가 있긴 해요. 오,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 당시에 20살 때까지도 제가 귀신을 본다는 걸 인정도 안 할 정도로 걔가 의심이 진짜 많은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저희 집에서 1년 동안 살 때가 있었는데 친구가 저한테 생전 노래방을 가보자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노래방을 가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20살이었어도 그때 저희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코인 노래방 이런 개념도 없었고요. 진짜 옛날 노래방, 막 돈 주고 1시간 넣어주는 그런 노래방밖에 없었던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노래방을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래 가자. 왜냐면 저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고 친구는 노래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했는데 얘가 웬일로 노래방 가자가 하네? 난 너무 좋다 이러면서 갔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10시였는데 10시에 가서 저희 1시간만 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마감 얼마 안 남았으니까 2시간 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노래방을 2시간 동안 불렀고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친구가 야 오늘 근데 날씨 너무 덥다 막 이러면서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래방 바로 옆에 컨테이너 2개가 있어요. 컨테이너 2개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 뒤에는 고등학생이나 성인 남자들 여자들이 거기서 담배를 많이 핀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2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였는데 그 12시에는 시골이다 보니까 차도 거의 다니지 않고 도로에 걸어가도 안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차가 안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옆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키가 2m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진짜 누가 봐도 와, 키 진짜 크다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 어깨에 쇠파이프가 자기 몸뚱아리만큼의 쇠파이프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은 뭔데 이 시간에 쇠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저기에 있냐? 제가 친구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친구가 어디에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 말을 하자마자 직감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저는 네. 아 저게 귀신이구나. 그래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그냥 가자 이러는데 친구가 진짜 의심이 너무 많은 애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야? 내가 가보게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네,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니야 가자니까 그냥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자기는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냥 가자니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 난 너무 궁금해 하는데 그 와중에 그 귀신이랑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다니 제가 웬만하면 귀신 보면 놀라거나 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그 눈을 보자마자 저 귀신한테 잡히면 난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욕을 하면서 가자니까 하면서 손을 잡고 끌고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땀 흘릴 정도로 그렇게 더운 날씨도 아니었고 좀 선선하고 막 그런 날씨였는데 초겨울 들어설 쯤이었는데 제가 진짜 식은땀을 엄청 뻘뻘 흘리니까 그제서야 친구가 이제 심각성을 느끼더니 친구가 제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달리기가 느리니까 친구가 제 손을 잡으면서 같이 달려주는데 뒤에서 쇠파이프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 있잖아요. 크락 하면서 막. 네,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가 뛰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뒤를 돌아봤으면 안 됐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귀신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긁으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방이 저희 집에서 5분 정도 걸렸는데 예. 저 귀신한테 잡히면 나는 이제 죽겠구나. 나는 저 사람한테 잡히면 이제 난 끝이구나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친구가 제가 땀 뻘뻘 흘리니까 손을 딱 잡으면서 저희 집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할머니 집으로 가자. 그때 당시엔 할머니랑 따로 살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우리 집으로 가면 더 위험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할머니 집으로 갔는데 할머니 집에서 뛰어서 가면 3분 거리? 그 정도 걸렸는데 제가 진짜 체력도 안 좋고 턱끝까지 숨이 차오르는데 이대로 멈추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달려야 되겠다 하면서 달렸어요. 그러고 나서 코너를 꺾고 직진만 하면 저희 할머니 집이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밖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안도감을 느끼면서 할머니 하면서 제가 달려갔었어요. 근데 이때 좀 아차 싶었던 게 할머니가 위험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도 확 드는 거예요. 그치, 강력하니까. 네. 근데 할머니가 욕하는 걸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할머니가 진짜 엄청난 욕을 하면서 감히 우리 손자를 누가 건드리는 거야 하면서 막 방울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머니 앞에 그 귀신이 딱 멈추는 거예요. 딱 쓰더니 저를 쓱 쳐다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 귀신이. 웃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느낌 있잖아요. 진짜 연기처럼 사라지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예. 그러고 나서 제가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광경을 본 친구는 이제 아 얘는 진짜 귀신을 보는 애구나 싶어가지고 친구가 저를 귀신 보는 걸 그때 알아버렸어요. 아, 할머님이 딱 나와 있었으니까. 네. 그 남자라고 했잖아요, 표현을. 네. 어떻게 생겼어요? 생긴 거를 표현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눈을 보면 아는데 네.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외관이. 예. 그러다 보니까 눈매는 어떻고 막 얼굴은 어떻고 이런 게 확실한 게 아니라 그냥 인상착의는 알 것 같아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낡은 조끼랑 오. 청바지 이런 바지였는데 예. 얼굴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날 정도로 그냥 눈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원한이 되게 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나 보네. 네. 그게 느껴지죠,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 이거 잡히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든 거네요. 네. 그러면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귀신 많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일까? 보신 적 있어요, 많이? 지나가다가? 그때 당시 제가 공사장이 많은 곳이 아닌 시골이다 보니까 몰랐는데 제가 지금 도시로 이사 오고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 옆에 공사장 있고 앞에 공사장이 있는데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저 공사장 안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에. 밤에. 막 새벽 1시, 2시 이럴 때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쯤 되면 런징님이 귀신을 처음으로 목격한 게 궁금해지긴 하네요. 어떻게 보셨을까? 제가 이게 뚜렷하게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시점이 중학생이었거든요. 제가 더 어렸을 때부터 보긴 했는데 예. 중학생 때 불영대 앞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데 학교 같은 데 보면 창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복을 입었는데 거기에 서 있거나 왜 쟤가 저 시간에 아직도 왜 여기 있지? 빨리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좀 당연하듯이 생각했고요. 예. 이게 딱 귀신이다 생각할 때가 뭐였냐면 저희가 미술 시간이 있어요. 중학교 때 미술 시간이었는데 제가 미술 시간이 끝나고 이제 방과후가 끝나고 하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술실에 뭔가를 두고 왔는데 친구랑 같이 갔어요. 갔는데 야 근데 쟤는 왜 아직 이 시간에도 저기 앉아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친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있다는 거야? 하니까 아니 저기 앉아있잖아. 하니까 아니 무서워 왜 그래 하지마 막 이러면서 그럼 저게 나한테만 보이나? 하면서 제가 이제 귀신이란 존재를 좀 믿게 되는 인식을 좀 그런 하게 계기였, 되고. 네,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죠. 그러면 그렇게 보고 나서 할머니한테 이제 바로 가셔서 네.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 나 귀신을 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런데 할머니가 제가 귀신을 본다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할머니가 일명 누룽굿이라 하죠. 아, 그 굿을 할머니가 2번이나 해줬었어요. 예. 너만큼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만큼은 무당은 안 된다.
이러면서 누룽굿을 많이 해주셨어요. 두세 번 정도. 사실 누름굿이라는 게 완전 눌러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네. 좀 시간을 벌어주세요 이렇게 비는 굿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지금 말고 시간이 더. 근데 신의 시간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으니까 몇 년이라는 네. 시간은. 야, 이런 식으로 겪어 오셨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겠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또 아쉽긴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두려울 만한 거 있잖아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귀신이 좀 붙어가는 걸 많이 봤다. 아니면 이런 곳에 귀신이 좀 많이 보이더라. 이런 거 있을까요? 대부분 귀신 네. 스팟이라 하죠. 네. 그런 데를 많이 찾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흉가패가 이런 거? 네, 흉가패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귀신이 많은 것보다는 일상생활에 있는 귀신이 더 많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딜까요? 어디에 좀 더 유독 많았을까요? 유독 많은 건 학교나 예. 기숙사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제가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기숙사 이야기 많지.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보이고 만약에 느껴진다 하면 그냥 피하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하거든요. 괜히 건드렸다가 해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테마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도 안전한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거가 느껴지면 그냥 피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다 생각은 해요. 야, 그래도 어찌 보면 할머님께서 다 도와주신 일들이네요, 이게. 네, 맞죠. 혹시 지금도 할머님은 계신 거죠? 네, 할머니는 아직 계시는데 신기가 많이 없으셔서 무당은 그쵸. 이제 안 하고 계시고요. 그냥 한 번씩 산속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비시고 이런 거는 아직까진 하세요. 자, 일단은 런징님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에피소드로 풀어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만남은 또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번에 네.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되니까 오늘 섬뜩한 제주도에 관련된 제주도에 사니까 또 제주도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뭐 네. 서울이나 뭐 어디든 귀신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이야기 너무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담백하면서 섬뜩하게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도. 그러니까 제주도 비 오는 그날의 흉가 혹은 폐가 그 앞에 만약에 서 있다가 진짜 그 안으로 들어갔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경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랑 그 밖에서 보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이런 영적인 이야기에서는. 그런데 절대 안 들어갔던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만약에 흉가를 가고 싶다 그냥 밖에서 보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밖에서라도 그냥 너무 궁금하면 밖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혹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랬을 때 그 경계를 넘진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그 안에 존재들은 그 경계를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